얼마 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40년 만에 선감학원 사건을 국가폭력에 의한 아동 인권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나 어떤 기관이 진실 규명을 담당할지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특별법이 불발된 바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시간이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는데요. 오늘 집중 취재에서는 선감학원 진실 규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 대부도 남쪽에 위치한 작은 섬 선감도. 일제강점기였던 1942년 조선 총독부는 이곳에 선감학원을 만들어 거리의 아이들을 수용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보호한다는 명분이었지만 2차 세계대전에 투입할 목적도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뒤 미 군정은 선감학원을 이어받아 지원했고 이후 경기도가 관리했습니다. 1982년 폐원되기까지 40년간 운영된 선감학원. 하지만 불황화 교화를 명분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제 입소시키고 노역, 폭행, 학대, 고문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수용소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규정했습니다. 정부가 법적 근거와 절차 없이 거리의 어린이들을 강제로 가두어 강제 노동과 가혹행위, 교육기회 박탈 등을 저질렀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와 경기도, 단속 주체였던 경찰 등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선감학원에서 숨진 아동들이 안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공동묘지에 대해 전면 발굴 조사를 해서 정확한 피해자 수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어느 부처가 이를 담당해야 하는지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기본적으로는 이제 인권 침해의 책임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국가가 주도하고 경기도가 협력하면서 유해 발굴 문제를 원만하게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 이게 이제 지난번 제가 지사님과 만나서 협의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선감학원 사건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하긴 했지만 경기도의 도의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면서 사과했습니다.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진실규명 사업을 주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을 위한 피해 배보상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촉구 견해하고 필요시 협력과 지원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이 때문에 생존 피해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서운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거, 피해자들이 그만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적이 늦다는 얘기죠. 피해자들이 뭐 배보상 얘기가 아니라 어떤 생활의 안정도를 찾기 위해서는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입니다. 올해도 벌써 2명이 시간이 없다고 호소하는 생존 피해자들. 경기도와 정부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관련법 제정 운운하는 게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네, 1월 31일 날 도지사님 뵙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도지사님과 만나고 이후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은 실상 없습니다. 제일 가슴 아픈 것은 피해 당사자들이 나이가 많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되돌아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도 경기도의 답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조례로 어떤 혜택을 부여하는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제가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매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선감학원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20년도 넘었습니다. 2010년부터의 공식적인 활동만 봐도 국회에서 어린이 정신근로대라는 이름으로 선감학원 문제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진상조사 요구가 있었고 경기도 의회에서도 당시 남경필 도지사가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경기도가 피해 조사를 위한 조례를 만들고 도의회는 특위를 구성해 조사 결과 보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됐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만들지 못한 채 과거사 정리법에 넣어 다루기로 하면서 이번에 진화의 조사 발표가 나온 겁니다. 강제 수용된 아동의 수 5천여 명, 공식 사망자 29명, 암매장 추정 시신 159 이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 10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진실규명 움직임. 그러나 책임지고 나서지 않는 정부와 정치권. 이번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누가 나설 것인지, 생존 피해자와 숨진 아동들의 유가족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네, 이 소식 취재한 이재문 기자와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선감학원 문제가 공론화된 게 꽤 오랜 전의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거죠? 네, 참 부끄러운 일인데요. 성감학원이 1942년에 설립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시 성감학원의 부원장 아들인 일본인 이하라 히로미츠 씨가 사죄의 심정으로 쓴 소설 아선감도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알려졌습니다. 일본에서 1989년에 나왔고 국내에서는 1995년에 번역본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아니었다면 역사 속에 묻힐 뻔했습니다. 일본이 설립해서 인권 유린이 시작이 됐는데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성감학원을 1982년까지 계속 운영하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일본에 의해서 세상에 알려졌으니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도 문제인데 또 일본에 의해서 알려졌다고 하니까 참 창피한 일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기자는 이 성감학원 취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나요? 네, 2015년 8월 12일에 광복절 특집 뉴스로 처음 다뤘습니다. 벌써 7년이 됐는데요. 그때가 광복 70주년이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던 안산 지역의 일제강점기의 흔적을 취재하면서 성감학원 문제를 보도하게 됐습니다. 때마침 성감학원이 있던 자리에 처음으로 희생자들의 추모비가 세워지던 때였습니다. 안산 지역에서는 지역사 연구소를 중심으로 향토사학자들의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네, 뉴스 보도뿐만이 아니라 다큐나 프로그램 등 여러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 소식이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인권 유린이 자행된 이 성감학원 문제 참 여러 번 다뤄졌지만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단발성 보도로는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네. 40년 동안 운영을 했고 폐원한 지 40년이 된 지금에서야 진실 규명을 하겠다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광복절마다 성감학원 문제를 보도를 하고 어린이에 대한 인권 유린 사건이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도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의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과 연대했다는 소식도 전한 바가 있습니다. 짧은 뉴스 보도만으로는 부족해서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지상파 방송과 종편 등에서도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여론이 움직이고 법이 개정이 되고 피해자들의 신고가 잇따르면서 성감학원이 폐원한 지 40년이 된 올해 들어서야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이 나오게 됐습니다. 네, 40년 참 긴 시간입니다. 네. 이 성감학원 사건의 진실규명이 완결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을까요? 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을 위해서 정부의 사과와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습니다. 어느 부처가 나서서 규명하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진화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정부가 스스로 나서지 않으면 피해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힘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얼마 전 국정감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식 사과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랍니다. 네,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남은 시간도 얼마 없네요.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